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뭐냐면은 이 빠른 긴축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패드풋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패드풋이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그랬죠. 연준은 그러니까 달러와 같은 말이었잖아요. 예? 이 패드풋은 뭐냐면요. 월가가 힘들 때마다 돈을 풀으라는 얘기예요. 돈을 풀어서 금융회사들이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금융회사들이 구제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머니라고 공짜 돈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요. 80년대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월가의 탐욕의 도구로 전락한 거죠. 탐욕의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이게 패드풋입니다. 무슨 뭐 그냥 전문가들은 패드풋 해가지고 뭐 그럴싸한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월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마다 돈 풀어가지고 빨리 진통제 놔줘가지고 그 힘든 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겁니다. 즉 연준이 갖고 있는 힘,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월가를 그러니까는 지원해주는 월가가 마음대로 돈놀이 할 수 있게 마음대로 돈놀이 하다가 막 위험한 투자도 하고 하다가 막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뒷수습해주는 도구를 전락한 거예요. 연준이요. 이게 패드풋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이제 미국이 보유한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게 달러와 군사를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가 이것을 남용한 결과물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월가와 연준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가 바로 패드풋이라 이거예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패드풋이라는 것은 연준이 돈을 풀어가지고 월가를 그러니까는 구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패드풋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풋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풋 옵션에서 용어에서 이제 비유해가지고 나온 건데 시장이 위태로울 때마다 특히 금융시장이 위태로울 때마다 연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80년대 그러니까 연준의장에 쓰던 그린스펀 때는 그린스펀 풋,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연준의장에 쓰던 버냉키 때는 버냉키 풋, 이 사람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찍어서 뿌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이 지금 뭐냐면 이 바이든 행정부에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하는 여성분 있죠. 제닛 옐런 풋, 그 다음에 지금 파월 풋,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40년을 잃는, 미국 경제를 잃는 키워드가 제가 금융화를 했었습니다. 금융화요. 80년대부터. 예? 신자유주의가는 바로 뭐냐면 이 금융화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금융화라는 건 뭐냐? 금융가치로 모든 사회를 평가하자는 겁니다.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모든 분야를 다 금융가치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할 일은 뭐냐? 비즈니스. 해외 순방 갈 때 비즈니스 외교. 대학 총장도 펀드를 많이 끌어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뭐 심지어 종교도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한 게 이게 돈의 가치로 사회를 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그래서 이 금융자본의 논리로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전체를 다시 재구성하려면은 금융자본이 정치까지도 지배를 해야 되죠. 실제로 이 금융화를 주도했던 게 누구냐? 신자유주의의 그러니까는 이 대표적인 정치인 누굽니까? 미국의 레이건하고 영국의 대처 수상이잖아요. 레이거노믹스, 대처노믹스 얘기를 하잖아요. 즉, 레이건 행정부는 어떤 거냐면요. 워싱턴의 레이건,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공화당의 레이건이라는 정치인하고, 이게 워싱턴을 이제 상징하는 정치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여러분 재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리건입니다. 예?
이거 발음이 좀 비쌀 것 같아가지고 한 사람을 레이건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을 리건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널드 리건이요. 이 사람 아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월가의 이 리건. 이 80년대부터 미국은 재무부 장관을 월가 출신들이 합니다. 그리고 공직 임기 끝나면 다시 월가로 가고 해전문 인사, 소위 말해서 롤링 도어, 해전문 인사가 이루어진 게 이 80년대 레이건 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공직을 월가가 접수한 거예요. 그리고 월가가 미국은 노비가 합법적인 나라니까는 의회를 다 점령한 거고요. 예? 그때 레이건 때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리건인데 이 사람이 71년부터 이 백악관 들어가기 전까지 메릴 린치라고 미국의 랭킹 3위였던 투자은행 메릴 린치의 회장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월가맨이죠. 월가맨이에요.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으로 입성을 하고 레이건이 두 번 하잖아요. 대통령을요. 두 번째 할 때는 뭐냐면 백악관에 그러니까는 이 비서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최고 대장료 역할을 합니다. 백악관 수석부장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서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장악한 사람이 바로 이 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딱 백악관을 들어와가지고 레이건을 앞세우고 레이건이야 이 영화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잖아요. 네? 이 사람을 뒤에서 그러니까 다 설계한 거는 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이 당시에 외쳤던 게 뭐냐면요. 미국을 세계의 투자 수도로 건설하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로널드 레이건.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이 고문서들 있는 데서 보게 되면요. 이게 뭡니까요?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디너쇼에 그러니까 디너쇼에서 그러니까는 이 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을요. 그때 이게 이제 1985년 3월 1일인데 레이건이 뭐라고 합니까? The moment is ours. 예? 지금은 우리의 것이다. 예?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만 한다. 이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뭘 해야 되냐? 번영을 그러니까 지속하여 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번영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미국을 전 세계의 투자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선언을 해요. 레이건이요. 미국을 세계의 투자 수도로 건설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무역 적자를 보니까는 이제는 금융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무역 적자 보는 것을 금융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돈을 뽑아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80년대부터 그러니까는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0년대 후반부터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압력을 들어오잖아요. 미국 월가에 이 월가가 전 세계에 가서 돈놀이 해가지고 돈 벌 수 있게 환경을 만들자는 게 금융시장 개방이었던 거잖아요. 예? 즉 월가가 그러니까는 미국 정치 워싱턴을 접수하고 이 금융자본의 논리를 미국 사회에 재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편을 해버리죠. 전 세계를 재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미국의 경제 정책, 미국의 모든 정책은요, 월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월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특히 경제 정책은 다 모든 게 맞춰집니다. 경제학 이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이론도 금융자본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다 세팅이 되어집니다. 세팅이 되어져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감세론을 얘기한다든가 지금 법인세나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규제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금융자본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제가 전에 금융자본은 일반 산업자본보다 굉장히 탐욕적이다. 이들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 내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국가부채가 이렇게 엄청 커진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데 과거에는 70년대까지는 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것을 국가부채를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자본은
가장 이게 왜 그러냐면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탐욕적이에요. 금융자본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큐멘터리에 인사이드 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금융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그 돈을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막 쉽게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클럽에 가가지고 막 마약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롱해롱 살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 예?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탐욕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없으면 불편하지만은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는 비참해지죠. 그래서 80년대 초 경기 침체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경기 침체는요 다 금융위기가 만들어내는 경기 침체였었습니다. 80년대 말에 우리가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우리나라로 하면 저축은행이죠. 이게 수백 개가 파산을 하죠. 천개 넘는 게 파산을 하죠. 그 결과로 91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네? 91년도 경기 침체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닷컴 버블 붕괴. 주식이 막 올라갔다가 이제 펀치 터지면서 2001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죠. 그 다음에 2007, 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금융위기가 오죠. 이때가 다 이게 뭐냐면은 금융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금융이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전의 경기 침체하고 보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경기가 회복이 되어도, 즉 GDP가 증가해도 고용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금융위기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만들어내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고용 없는 경기 회복 현상이,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2년이 지나도 이 경제 성장률 GDP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면 과거에는 고용도 같이 회복이 됐는데 한 2년이 넘도록 그러니까는 고용이 침체 이전 상태를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갈수록 90년대 이후부터 갈수록 길어지잖아요. 고용이 회복되는 기간이요. 예? 밑에 가니까 X축이니까 달수거든요. 달수니까 36이라는 얘기는 3년이라는 얘기고 48이라는 건 4년이라는 얘기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거의 얼마 걸렸을까?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이 회복되는데. 예? 자, 이런 게 나타난 이유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금융이 주도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금융이 주도해서요. 금융은 많은 일자리 안 만들거든요. 오히려 뭡니까요?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니까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됐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일자리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80대 이후에 그러니까요. 예? 뚝 떨어져요. 금융화가 진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융자본은 뭐냐면은 가능한 한 단기에 그러니까 수익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굉장히 억제합니다. 예? 왜 인건비가 많이 쳐지면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면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니까요. 임금이 억제가 되게 되면은 인플레가 억제되잖아요. 인플레가 억제되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또 금융의 이익을 뽑아내려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화되지죠. 고용도 불안정해지니까요.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면 수요가 둔화되지죠. 수요가 둔화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인플레가 억제되면 또 금리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90년대 이후에는 동구 사회주권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된 소위 말하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값싼 상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국제 분업이 더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예?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억제되고 그렇죠? 즉 80년대 이후에 이 금융자본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가 굉장히 억제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80년대 이후에 이게 70년대부터 오른쪽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갔죠. 70년대 후반에 쫙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80년대 이후부터 쫙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는 금리를 계속 낮출 수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떨어지니까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는 예? 장기적으로 떨어지니까는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연준이 돈을 풀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떡 터져가지고 경기 침체를 가져왔어도 연준이 그러니까 돈 풀기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라든가 농산물을 뺀 근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0년대 이후에 쫙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요,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은 주요 주제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주요 주제에서요. 70년대는 대인플레이션 시기를 겪다 보니까 80년대 공부하던 경제학도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었어요. 그런데 80년대부터 쭉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9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의 주요 주제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80대 중반 이후부터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의 금리입니다, 이게요. 연준 금리가 80대 초에 그러니까 한 22%까지 올렸다가 계속 쭉 내리잖아요. 결국은 제로 금리까지 내린 거 아닙니까? 연준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다 보니까는 나머지 2년 단기 시장 금리를 나타내는 미국채 2년 수익률도 쫙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돈을 그만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고요. 많은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주식을 부양을 하고, 채권을 부양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부양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월가가 원하는 거라 이거죠. 장기금리 10년물 수익률도 쫙 떨어지잖아요. 예? 금리가 80년대 이후에 쫙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